그래야 이 구간에서의 저항이 생겨요. 자, 덤벨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이 중력 저항 받는 이 상단 구간에서는 굉장히 잘 되는데 오랜만에 어깨 이렇게 또 잘 된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6년에도 저희 채널과 함께 열심히 건강하게 몸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IF 프로 김세현입니다. 새해 첫 운동으로 영상도 이제 처음이지만 오늘 1월 2일이거든요. 어제 딱 쉬고 오늘 첫 운동으로 어깨 운동을 택해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 올라갈 때쯤에 이미 다 아마 일주일 정도 지나서 운동 다 진행하셨을 거지만 보통 이제 새해 첫 운동으로 자기가 좀 좋아지고 싶은 부위를 택하기 마련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는 어깨를 다시 한번 더 크게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에 어깨를 택해봤습니다. 첫 대회 때부터 최근까지도 어깨가 굉장히 장점이었고 그렇게 평가받고 이렇게 나름 잘 해왔다고 생각했지만 또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보니까 요새는 또 워낙 좋은 그 젊은 선수들도 많고 심지어는 동호인들에서도 어깨 좋은 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명색이 프로인데 더 한 차원 다른 어깨를 좀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또 보는 맛이 있겠다 싶어서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거는 원래 해온 거에서 중량 올리자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해오지 않았던 방식, 그렇다고 안 했던 방식은 아니지만 조금 경시했던 동작들과 종목들 그리고 방법론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적용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레터럴 레이즈를 많이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후면 삼각근에도 집중을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후면 삼각근부터 시작해서 레터럴 레이즈가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어깨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종목은 케이블을 활용한 델토이드 리버스 플라이고요. 먼저 한쪽씩 2세트를 수행하고 마지막 한 세트는 양쪽 동시에 수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한쪽씩 하는 게 가동 범위에서 훨씬 더 이득이 있고 승모근의 개입이 좀 덜 합니다. 양쪽씩 하면 승모근 개입이 조금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양쪽씩 하면 승모근에 좀 피로도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승모근 개입이 적은 동작으로 삼각근을 더 피로하게 만든 상태에서 후면 삼각근 양쪽씩 해서 대사 스트레스가 더 극대화될 수 있게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쪽으로 한다면 이렇게 가동 범위가 제한되는데 한쪽씩 수행하시게 되면 여기서 한 번 더 늘어날 수가 있고 이거를 당긴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물론 괜찮지만 등이 좀 많이 개입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개입돼도 문제는 없지만 너무 많이 돼서 피로도가 쌓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팔꿈치를 그냥 멀어지게 만드는 거에만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당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 몸통과 팔꿈치가 좀 멀어지는 느낌으로 몸통 뒤로 살짝만 날개뼈를 조이는 느낌이 안 나게.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이 상태에서 몸의 회전을 살짝 이제 이용해주는 편이에요. 내가 움직이는 방향과 몸통의 회전 방향을 반대로 만들어주면서 미세하게 힘을 전달을 해주시면 이게 비록 열린 사슬의 운동이지만 닫힌 사슬 운동하는 듯이 이제 힘이 전달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죠. 이때는 상완골을 살짝 바깥으로 돌려주시는 느낌이 들어도 괜찮아요. 날개뼈가 계속 벌어진 채로 유지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좋습니다. 몸통이 좁아지게 하지 마세요. 계속 뻗는다 생각하시면서. 심지어 이걸 좀 더 높이셔서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자, 무거운 무게를 많이 할수록 승모근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을 거라 가볍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거운 무게를 들게 되면 1차적으로 운동시키고자 하는 근섬유보다는 골고루에서도 좀 강한 섬유를 좀 동원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좀 가벼운 걸로 충분히 내가 원하는 부위에 동작을 우선적으로 끌어 쓰는 게 근비대에는 좀 더 좋은 방식. 근데 이게 너무 굳어지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되죠. 왜냐면 원래 우리 몸은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 두루두루 편하게 쓰라고 만들어진 건데 그거를 고립해가지고 한 부위의 국소적인 통증만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재활이 필요하거나 거기가 특별히 약해져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디빌딩 특히 고립 방식 원래 건강하지 않은 거 그냥 알고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럴 때만 이런 식의 운동을 해주시고 나머지 이렇게 몸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몸을 통합해서 움직이는 동작들을 반드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디빌더들이 다른 데 나가면 운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예전에 그런 통합적인 몸을 쓰는 움직임을 해왔기 때문에 잘하시는 특별한 케이스고, 정말 그냥 보디빌딩식의 고립 훈련만 수십 년을 했다? 다른 종목 잘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꾸 습관이 나오거든. 자, 과도한 반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끝에서 끝 중간중간에 살짝 정지하듯이 할 겁니다. 정지하지 않으면 튕겨내듯이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원래 이제 정지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데 후면 삼각근이나 단일 관절 운동에서는 좀 정지하듯이 지그시 멈춰주는 구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오케이. 자, 그 다음엔 케이블 레터럴 레이즈 해볼게요. 승모근 개입이 아마 덤벨이나 다른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적은 운동이죠. 그냥 일반적인 디그립 잡고 하셔도 됩니다. 그냥 있길래 써보는 거예요. 그냥 디그립 잡고 하셔도 충분히 잘 됩니다. 올라가잖아, 팔꿈치가. 결국에 우리가 팔꿈치가 내려왔을 때도 그렇게 붙어야 돼요. 1월 1일부터 딱 감량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어제부터 이제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는 딱 정확하게 79kg예요. 지난번에 좀 약간 부상과 감기 때문에 체중이 78까지 내려가가지고 부득이하게 체력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감량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2, 3주 정도 잘 먹으면서 체중을 79 정도로 다시 올렸습니다. 이제부터 일주일 정도는 너무 무리해서 감량하는 게 아니라 대사 거의 유지하듯이 천천히 안정시키면서 내려갈 거고, 아마 2월 달엔 76 정도가 될 거고, 3월 말에는 74 초반이 될 거고, 4월 말에 이제 시합을 나가겠죠. 그래서 73 정도가 제 생각에는 예상 시합 체중인데 74기를 바랍니다. 저도 74기를 바래요. 개수를 뭐 20, 30개, 40개, 50개씩 하셔도 됩니다. 대사 스트레스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종종 추천을 드립니다만, 케이블 머신에서는 꽤나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케이블 머신에서 50개 하려면 너무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구간이 적절하고, 저 역시도 딱 그렇게 레터럴 레이즈 수행하고 있고, 마지막 세트라서 조금은 올려봤어요. 2kg 정도 아마 올라간 것 같은데 개수가 뭐 몇 개 떨어질 수 있겠죠, 방금보다. 근데 오늘 레터럴 레이즈를 한 종목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덤벨 갖다가 또 수행할 거기 때문에 덤벨로 좀 고반복을 많이 하는 걸로 합시다. 여기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아씨, 개수를 오늘은 또 그렇게 안 하는데 몇몇 선수들이 스트랩이나 퀵그립에다가 덤벨을 감고서 레터럴 레이즈를 또 한단 말이죠. 오늘은 퀵그립을 감고 덤벨을 쥐고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가볍게 할 거다 보니까 이거를 가벼울수록 모멘트 팔이 좀 길면 부하가 더 셉니다. 그러니까 팔꿈치를 구부려 가지고 모멘트 팔이 팔꿈치 쪽에만 머물게 하면 더 많은 중량을 들 수 있어요. 근데 손에 쥔 거를 그대로 부하를 이어주려면 이렇게 덤벨이 멀리서 부하를 줄 수 있게끔 팔꿈치를 좀 적당히 펴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덤벨마저도 짧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가락에 걸쳐서 잡게 되면 그러면 더 멀어지죠? 더 길어지죠, 팔이. 그래서 더 큰 부하가 발생을 한다. 그 퀵그립 잡은 김에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디테일한 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손가락 끝에 마디 2개 정도에다가 걸치고 있고요. 이렇게 덤벨과 손바닥에 공간이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가볍게 고정해주고 손가락으로만 살짝 물어주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해볼게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게 끝에다가 거시면 내려올 때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즉 기량작용이죠. 드는 거 말고 팔을 모으듯이 끌어당겨서 가속을 여기서 딱 줘야 돼요. 그 가속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구간에서의 저항이 생겨요. 자, 덤벨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이 중력 저항 받는 이 상단 구간에서는 굉장히 잘 되는데, 다 내려와 있어서 횡 움직임에 가까운 이 몸통에 가까워진 이 구간에서만 덤벨의 움직임이 횡 이동에 가깝다 보니까 중력으로부터 부하를 잘 못 받죠. 근데 이제 내가 내려오는 구간에서의 가속을 주게 되면, 가속을 줬다가 바로 다시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가속에 대한
감속 기능으로서 측면 삼각근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횡이동에 대한 저항을 측면에다가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부하를. 즉, 횡 움직임에 대한 저항을 내가 일부러 반대되는 움직임의 가속을 통해서 만들어낸다. 이게 덤벨 레터럴 레이즈의 핵심입니다. 이거 이해하시면 운동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일 거고, 이해 안 되시면 두 번 재생을 하십시오. 온몸에 안 나오는데 자꾸 보려고 해서. 와, 미치겠네. 자, 그 다음은 리니어 프레스고, 약간 스미스 머신에서 하는 느낌으로 수행할 수 있어서 저도 꽤 좋아하는 머신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깨 운동 자체를, 숄더 프레스 머신 자체를 거의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거의 다 프리웨이트로 오프시즌 동안 내내 운동을 했던 것 같고, 한 반년 넘게 그렇게 하다가 시합 준비 중에는 이제 머신의 비중을 조금씩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100% 머신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오늘 이제 레터럴 레이즈 위주로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프리웨이트를 하면은 굉장히 체력적인 부담이, 어깨 부담이 좀 높아요. 그래서 머신으로 좀 안전하게 중량도 많이 치지 않고 해보도록 할게요. 와. 그래도 약간 이런 느낌 오랜만에 봤네요. 프레스 하면서 타오르는 그런 느낌이 최근에 솔직히 많이 없었는데 좋습니다. 와, 어깨가 막 격통이 느껴지네요. 짧고 적은 볼륨이지만 충분히 운동 효과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 뭐 테크닉적으로나 아니면 근육의 움직임과 자극에 아직 좀 이렇게 잘 맞닿아 있지 않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비슷한 볼륨으로 운동하셨을 때 똑같은 느낌이 안 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복 횟수나 아니면 무게 조절 통해서 어깨가 떨어져 나갈 듯한 그런 통증을 만드시는 지점까지는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회복이 또 이틀 안에는 또 돼야 되는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많이 해서 문제인가라는 거를 걱정하실 단계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볼륨을 할수록 좋다 이 말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아주 극심한 정도의 통증을 만들어내야 충분한 대사 스트레스가 전달이 돼서 다음날 하루 정도 어깨 근육이 좀 이렇게 괴롭을 정도까지는 될 거예요. 근데 회복이 또 빠른 근육이고, 또한 근육통도 잘 안 느껴지는 대표적인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정도까지 해보시고 다음날 어떤지를 한번 직접 느껴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녁에서 운동 종료하진 않을 거고 3두까지 좀 해볼 거고, 제가 가장 즐겨 하고 있고 1년 내내 잘 수행했던 케이블 오버헤드 익스텐션 할 건데, 그냥 이거보다 더 훌륭한 3두 운동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최근에 가장 만족도 높게 수행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이 케이블 오버헤드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가동 범위를 너무 제한하지만 않으시면 개인적으로는 팔꿈치 통증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너무 무리한 중량이라든가 그 중량을 또 말도 안 되는 풀 가동 범위로 수행했을 때는 좀 되려 더 통증이 발생하거나 부상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데, 내가 허락하는 선에서 가벼운 무게로 좀 풀 가동 범위로 텐션 연결하는 거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중량을 조금씩 올려나가시는 단계를 좀 거치시면 강철 팔꿈치를 만드시는 데 또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3두가 좀 뻣뻣해가지고 등 운동 수행에도 좀 방해가 되신다거나, 또는 밀기 할 때도 뭔가 가슴이 좀 덜 늘어나는 느낌이 난다, 이런 경우는 오버헤드 익스텐션을 완전히 팔꿈치 굴곡이 끝까지 다 일어나기, 2두에 힘이 꽉 들어갈 만큼 다 늘린다는 생각으로 수행을 해주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은 케이블 푸시다운인데 양손 동시에 케이블 한쪽씩 잡고 수행할 겁니다. 그래서 크로스 형식으로 할 거고, 이것도 역시 오버헤드 익스텐션 다음으로 또 비시즌 동안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뭐 스컬 크러셔라든가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안 했고요. 지금처럼 케이블로만 운동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라트익 같은 경우는 저는 팔꿈치에 제일 안 좋은 운동이라고 느꼈고, 실제로도 저도 팔꿈치 통증이 처음 발생한 운동이 라트익이었거든요. 10년 운동하면서 한 번 안 아프다가 한 5년, 6년 전쯤에
라틱을 한 60kg인가 70kg로 하다가 아프더라고. 아플 수밖에 없는 무게였죠. 그래가지고 그 뒤로 좀 소홀히 했고, 대신에 지금 케이블을 많이 다뤘는데 그 중에서도 오버헤드 익스텐션 덕을 좀 팔꿈치 통증이 완화되는 데 도움을 받았고, 동시에 위로만 펴면 또 안 되고 아래로도 충분히 펴줘야 되기 때문에 아래로 펴는 동작은 지금처럼 크로스로 이런 식으로 펴는 동작을 수행을 했습니다. 팔꿈치 굴곡이 중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연결될 수 있게, 보시면 여기까지만 90도에서 펴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굴곡을 조금 더 만들어 주세요. 근데 텐션이 끊기지 않도록 하나 해주고, 여기까지 둘, 다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셋, 넷, 이런 식이요. 이번 주에 좀 삼수를 꽤 했었어가지고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우, 오랜만에. 역시 팔이 좀 이렇게 두꺼워져야 몸 좋은 것 같아. 그죠? 오랜만에 어깨 이렇게 또 잘 된 것 같습니다. 새해 첫 운동이었고, 여러분들 저와 함께 올 2026년 왕 어깨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내추럴도 제 생각에는 어깨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물론 그 약물 쓰시는 분들의 질감이라든가 입체감을 다 따라갈 수는 없죠. 비슷하게도 안 되지만 그래도 와, 어깨 되게 좋다라는, 입체적이다라는 인상은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이어트도 돼가지고 조명받고 이러면 충분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왔고,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특히 멘즈 피지크 선수들이 어깨 좋은 사람 많잖아요. 그죠? 한국 IF 프로 중에 이제 내추럴 선수들만 딱 보면 확실히 어깨만큼은 멘즈 피지크 선수들이 평균적으로 훨씬 좋더라고. 바디빌딩 클래식 피지크 종목만 나가는 프로들 중에 어깨가 눈에 띄게 좋은 사람은 한지영님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깨만큼은 뺏어가지 말아 나오, 약간 이런 생각인데, 뭐 아무튼 그 정도로 상체에 집중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겠죠. 근데 그 어깨를 만드는데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프레스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처럼 레터럴 레이즈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뭐를 해야 되냐, 이렇게 한 가지만 해야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할 필요도 없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하고 다 해야 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정말 측면 삼각근만 유독 더 크고 싶다면 레터럴 레이즈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프레스 같은 경우는 어깨뿐만 아니라 더 다른 많은 이점들을 가져다 주니까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뭐 이제까지 평생 많이 수행을 했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줄여서 했고요. 3세트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체력적인 걸 봐서 프레스가 아직 좀 많이 필요하고 난 팔도 두꺼워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프레스 많이 하시고요. 나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어깨만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레터럴 레이즈 비중을 훨씬 높여가시면서 운동을 오늘처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IF 프로 김승현이었고요. 다음에 또 운동 영상 또는 그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거나 흥미롭게 여기실 만한 콘텐츠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6년에도 저희 채널과 함께 열심히 건강하게 몸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